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르세의 기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르분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1년에 2번만 사용 가능한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은 작년 9월이었죠. 그때는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8월에만 사용 가능한 투자법. 그런데 그로부터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나 이번에는 3월에만 가능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바로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이벤트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 작년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1년에 2번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지수 변경의 목적이 뭔가 봤더니 일평균 시가총액 순서로 1위부터 100위까지는 대형주,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는 중형주, 그 외는 소형주로 구분하는 게 바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딱 들었을 때 별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순위를 세운다는 거 아니야? 그게 왜?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순위가 바뀐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1위부터 100위, 그러니까 대형주에 있다가 101위부터 300위까지 중형주로 넘어간 애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100등 하던 기업이 101등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거를 용의 꼬리에서 뱀의 머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코스피 200, 그 다음에 MSCI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패시브 자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기계적으로 1등부터 100위까지 대형주를 사는 패시브,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 사는 패시브, 이런 것들이 따로 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대형주 패시브 안에서는 100등이나 99등 기업들은 큰 금액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등등등 그런 기업들이 수급을 다 빨아먹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의 꼬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꼬리에 있던 기업들이 중형주로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는 바로 뱀의 머리로 레벨업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하게도 대형주 꼬리에서 받던 패시브 자금보다 중형주 머리에서 받는 패시브 자금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면은 기간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래 데이터를 보자면은 2010년 이후에 데이터를 딱 봤을 때 기관 수급 효과가 당연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수 변경 전으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간 기업들은 12번 중에서 10번이 기관 수급 유입이 나타났으며, 그 반대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갔던, 그러니까 뱀의 머리에서 용의 꼬리로 간 기업들은 12번 모두 기관 매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말할 순 없겠지만 기관의 수급은 확실히 들어오고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수 변경 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을 딱 봤을 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기업들은 기관 수급 강도가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코스피보다 6.6%나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3% 정도 빠지더라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오히려 3% 정도 올랐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작년 9월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그때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거의 한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한번 체크를 해봤었는데, 코스피는 1% 정도 오른 그 기간 동안 첫 번째 기업인 CJ는 5% 정도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더존 비존 20%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두산 퓨얼셀은 6%나 오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플러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갔던 그런 기업들의 매동을 딱 봤을 때도 기관들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도 기관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기업도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가 확실히 들어오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러니 여기까지 봤을 때 작년 9월에도 시장을 평균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당연하겠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오른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기업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형에서 중형주로 가는 애들이 누가 있는가 봤더니 일단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하나금융투자에서 예상을 했을 때 CJ대한통운, 녹십자,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신풍제약, 페노션,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휠러홀딩스, CS윈드, 효성TNC, 여기까지 11개 기업이 이번에 대형에서 중형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난번에도 딱 한 개 기업만 틀리고 전부 다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아봐야 한 2개 정도 틀린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업들, 위 기업들이 앞으로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정리를 할 게 있는데, 이번 지수 변경은 바로 3월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결과를 보자면은 대형에서 중형으로 넘어가는
많은 기업들은 그 전까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며 시장을 이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3월 10일까지 어떠한 흐름이 나타날지, 진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신 것도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최근 증시가 조금 매롱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투자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MSCI 투자법 결과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직접 매수보다는 경험사 기용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년에 2번밖에 할 수 없는 3월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이벤트,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